삼길교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5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2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묘월 경진일이 되겠고 일진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될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집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이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금, 은, 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로 혼합해서 토생 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월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에 일간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복습하면 완철금이라고 했고요. 이 경금은 강철과 같다, 무쇠와 같다 또는 원철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철을 연상하시면 좋겠고요. 말로 치면은 준마가 아닌 야생마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생마는 길을 들여야지만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것과 같이 경금인 완철금, 강철, 무쇠는 화로서 단련해줘야 되는, 이때 필요한 화는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어떻다? 정화를 도와줘야 되는데, 경금일간이 만약에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단단할 수도 있지만 경금 자체가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경금일간이 신약하다고 해서 신금처럼 부드럽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경금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기는 하되 어떻다? 작다. 그래서 1톤짜리 경금이 신왕하다라고 하면 1g짜리 경금은 단단하지만 작은 것이죠. 그래서 신약한 경금 그 크기가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간 경금이 신왕하게 되면 역시나 정화 간목을 취용해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만약 경금 일간이 약하다, 작다라고 하면 약한 경금을 좀 도와야 되겠죠. 인성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고 비경겁제로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경금,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 금의 특성상 인성보다는 비경겁제로서 돕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경금이 태어난 월령 묘월입니다. 묘월. 자, 묘월은 인묘진 동방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목이 왕하지만은 포태법으로 금은 인월에 여기가 절지죠. 그다음 묘월에 여기가 절태지가 됩니다. 절태지는 포태법 중에서 가장 약한 단계가 되겠죠. 경금이 어떻다? 신약하다, 작다, 이렇게 개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가 많아지게 되면 그 화는 경금을 녹여버려서 완전히 못 쓰게 될 것이고요. 금이 다시 목이 다시 많게 되면 목왕금결이 되겠죠. 그러면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묘월의 경금이 매우 신약하기 때문에 인성을 얻거나 비경겁제를 얻어서 경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인성인 토로서 경금을 생할 때는 천간으로서 무토는 안 되고요. 기토로서 생조해 줘야 되고, 지지로는 축토나 진토가 있어줘야 된다. 이건 뭐예요? 습토 물기가 있어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다. 습토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토다 매금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미토라든가 술토 같은 경우에도 이건 건토는 생금 불능하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술토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통근을 할 수 있습니다. 술중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술토는 금을 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제일 중요한 건 묘월에 경금이 약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지지로 신유금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간으로 토로 생할 땐 기토, 지지로 진토, 축토 정도가 금을 생할 수 있고, 지지로 사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여기가 장생처가 되지만 여기 사화는 화이기 때문에 뿌리를 둘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화가 경금을 극해버리면 오히려 통근한 것보다 그죠, 하나 주고 두 대 맞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화는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기토라든가 지지로 신유금 등의 생을 받고, 그 다음에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겠고요. 또 만약에 인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로서 조후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묘월은 겨울에 이제 중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의 한기는 이미 다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묘월에 정리하면 묘월의 경금은 약한 금을 인성으로서 생해주거나 비경겁제로서 방조해 준 후 경금이 튼튼해졌다라고 하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묘월은 간목이 아니니까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 아주 중화가 잘 된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8글자의 사주의 배치를 보는 것이고,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중화를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출하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8글자 중에서 사주를 가장 핵심적으로 중화시킬 수 있는 글자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나침반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격국과 용신도 사주를 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에 따라서는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격국과 용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정격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어도 80% 90%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얼째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금이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역할도 하죠.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경금이 월지 있는 묘목을 극하는 관계. 이거는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자라고 표현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입니다. 자, 어제 그제 공부했던 것은 관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이죠. 나를 극하는 것, 이걸 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관성은 나를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했고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케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은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장 이런 것으로 보지만은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로도 보죠. 남자한테 처가 되는 것이고, 인기 같은 것, 근면, 성실 같은 것들도 재성입니다. 그래서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지겨운데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일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근면성실, 그러니까 일이 재밌으니까 당연히 돈을 버는 것은 지당한 일이죠. 일이 재밌고 너 일을 많이 하면 그에 대한 재물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재물, 인기, 근면성실. 그래서 요즘 이제 투표철인데 선출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선출직, 국민들이 뽑아주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재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득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 사주들도 어느 정도 관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재성이 있어서 관을 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입니다. 월급, 이자 같은 개념, 예측 가능한 재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편제는 예측 가능한 재물이 아닙니다. 약간 천금 같은 그런 개념, 로또 당첨금 같은 개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라면 정제격이 사업을 잘할까요? 편제격이 사업을 잘할까요? 당연히 정제격보다는 편제격이 사업을 좀 더 잘하는 수완이 좋은 사람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경우에 이거를 정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 대 양의 관계 또는 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양금이 음목을 받습니다. 양 대 음의 관계죠. 그러면 이거는 정제가 될까요? 편제가 될까요? 당연히 정제가 됩니다.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 정제격에서 끝나면 안 되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죠. 목왕절이라고 하는 계절에 금은 묘에 이르면 절지, 태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이란 얘기죠. 그래서 신약, 제왕한 사주, 다른 말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다신약한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일간이 약해서 좋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아까 말했던 재성이 왕한데 일간이 약하면, 제다신약하면 재물이 내 것이란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빚을 진다는 얘기로도 표현할 수 있고, 제다신약이 관성운을 만나면 오히려 명예를 얻고 선출직 당선되는 게 아니라 교도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끔 선거를 하는데 어떤 분들 당선됐는데 선거법 위반 등등으로 해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당선이 무효되는 그런 경우도 이것이 바로 이제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재살퇴항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어느 정도, 그래서 사주는 일간이 왕해야지만 재성도
식상도 관성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는 중화가 중요한데, 그래서 왕세의 중화하고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묘월의 경금 일간 자체가 약하니까 약한 일간 경금을 도와줘야 되죠. 인성으로 도와줄 수도 있겠고 비견 겁재로서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인성은 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비견 겁재는 금을 말하는 것인데, 경금이라든가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할 때는 같은 금으로서 비견 겁재로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 같은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도와준다라고 하면, 요거는 왕한 재성을 갖다가 이렇게 군비쟁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재성을 나눠 갖는다.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주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해서 수익금이 나면 나눠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재다시 약한 사람들이 비견겁지하고 같이 일을 하는 동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은행 같은 데서도 펀드 같은 거는 이 사람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펀드 같은 거 해가지고 수익금 나면 나눠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한데 재성이 왕한 사람들은 인성을 필요로 하거나 부모님이죠. 윗사람이거나 선생님들, 비견급제 나의 같은 형제 자매, 동기 동창, 뭐 같은 회사 동료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근데 재다 신약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색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 이렇게 이제 비견겁지로서 일간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대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경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연간 먼저 보겠습니다. 간목의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한적인 재다신약 일간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겠고요. 월간 보게 되면 정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간만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간목도 얻었고요, 정화도 얻었습니다. 어느 정도 틀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일지의 진토를 얻어서 경진일주, 연지의 진토를 얻어서 또 토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인성을 얻은 것이고, 일간 경금에 뭘 할 수 없다,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성이 생조를 받았다 정도뿐이죠. 그리고 진토하고 축토의 차이는, 축토는 같은 인성이지만 경금이 통근할 수 있지만 진토는 통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게 만약 뭐 글자 신만 얻었어도 이거는 구조를 갖추는 것인데, 일간이 좀 약한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의 뿌리를 얻어야 되는데 자수를 보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또 일지 있는 진토를 땡겨서 신자진, 수, 구벌자죠. 물론 신금이었기 때문에 자진, 반합이라고 해서 저도 수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병화 투출되어 있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목의 생을 받아서 일간을 극하죠. 이것도 뭐 관사론잡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간이 신약하면 관사론잡을 불론하고 오히려 이건 살중신경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만약 진토가 이거에 살았으면 관사론잡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 병화 투출된 게 좋아요, 나쁜 거예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화운 갔을 때 기사대운 경고대응 했을 때 화가 너무 왕해지면 반드시 그 왕한 병정화에 의해서 경금이 피용당할 수 있다, 피극을 당할 수 있다. 이거는 일간이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정축시가 되게 되면은 진토 2개의 생을 받을 수 있고 축토의 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경금이 통근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화 2개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간목이 정화를 생해서 경금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금수운 가는 것보다는, 물론 금원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신유, 이렇게 신유대운, 경신대운은 일간이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수는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화토운이나 이렇게 금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임수, 개수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간목이기 때문에 수생목, 목생화에서 정화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아들
이 딸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무토천간에 투출돼, 무토는 물론 임묘진 방합도 성립이 되지만 작은 경금을 무토 건토 투출하게 하면 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매금시켜 버리기 때문에 좋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차라리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기토는 수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차라리 무인시 할 바에는 기묘시가 훨씬 낫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경진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토는 금을 생할 뿐이지 경금 두 개가 통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신사시는 사화는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경금 신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화를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썩 좋은 구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의 좋고 나쁘금을 떠나서 수운 가면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되면 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생시는 갑신시입니다. 왜냐하면 일간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신금을 보게 되면 경금이 신의 뿌리를 이렇게 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운은 금수운보다는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 병술시는 진술충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겠고요. 정해시 같은 경우는 해수를 받기 때문에 역시나 또 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게 볼 수 없습니다. 정해시가 될 바에는 차라리 정축시가 되는 것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오늘 봤을 땐 뭐 썩 그렇게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썩 좋은 구조의 사주로 보기는 어렵고요. 또 뭐 다행히 또 일요일이니까 오늘 또 굳이 또 이날에 또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시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